유튜브 채널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연평도 포격전과 군의 대응 두 번째입니다. 당시 연평도 주둔 해병대 7중대 중대장이었던 김정수현 소령의 당시 상황을 들어봅니다. 갑자기 과관은 폭발음이 들리더니 쿵쿵 하는 파열음이 울렸다. 상황을 살펴보니 사방이 불바다였고 헬기 자주포 중 이문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북한군이 쏜 포탄은 쉴 새 없이 여기저기에 떨어지면서 주변을 초토화시키고 있었다. 교통모둥에 쌓아놓은 폐타이어에 불이 붙어 검은 연기가 솟구쳤고 매캐한 냄새로 호흡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유선 케이블도 끊어져 통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상가상 당시 훈련으로 사격 초반에 덕제 포탄도 비어있던 상태가 가장 큰 문제였다. 즉각 화재 진압, 통신 복구, 탄약 운반, 대응 사격 등을 동시에 지휘했다. 포탄이 떨어지고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13분 만에 대응 사격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케이글 운전해 포신을 북쪽으로 돌리고 외부에 있는 장약과 포탄을 갖고 와 장전하고 쏘는 건 목숨을 걸어야 가능합니다. 한국군이 대단하다고 평가받은 게 누구나 피했을 상황인데도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폭격 속에서 적절하게 몸을 숨기면서 작전을 병행하는 상황 속에서 13분 만에 전열을 가다듬고 대응 사격을 시작한 것은 한마디로 기적 같은 일이다. 미군 측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소령은 단 한 명도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거나 숨는 일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종료된 뒤 연평부대는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북한군이 170발을 쏟아붓지만 연평부대는 그 절반에 못 미치는 80발만 썼다는 이유를 들고 북한군은 우리 연평초등학교를 비롯해 민가에까지 포격했는데 해병대는 그에 상응한 응징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K9 자주포 용문 가운데 일부가 정비 불량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평도 K9 포대는 사격 훈련 직후 정비 중이었고 이미 임무는 포격으로 인해 불타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포격에 사방이 불바다인데다 파편까지 날아다니는 상황에서도 대응을 위해 목숨을 던져야만 했고 그의 많은 장병이 파편상을 입었습니다. 대응을 뒤로 하고 숨어 있었다면 그토록 희생과 부상자가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언론은 목숨을 건 대응 자세보다는 비판을 위한 비판만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하나는 당시 연평도 해병대의 투혼과 탈래 합참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그야말로 오합지졸 수준이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장군들은 대응은 뒷전으로 제쳐놓고 미군의 통제 범위에 대해 찬반으로 논쟁을 벌인 정황이 전해지며 한국군 장성들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우선 잠깐만 살펴봅니다.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왜 한국군 장성들은 작전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걸 거부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유독 우리 군의 장성들은 미군이 한국군에 대해 작전을 통제해주길 바라는 인상을 주느냐일 것입니다. 교전 다음날 한미연합사 간부회의에서 연합사 정보작전부장인 존 맥도널드 소장은 어이가 없다는 투로 내가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면서 경험한 것은 이라크의 신생 군대도 목숨이 걸린 상황이 되면 스스로 판단한다. 그런데 어제 포격전이 벌어질 때 합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는 전화가 매분마다 수도 없이 왔다. 어떻게 상황 판단을 한국군이 이라크보다 못한단 말인가.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태형 국방부 장관이 사퇴하고 이어 국방부 장관이 된 김관진 장관은 북에 대해 초강경 고도로 전략을 세우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강경 보도로 나가게 된 그 상황을 짚어봅니다. 연평도 사태로 김태형 국방부 장관은 경질됩니다. 뒤이어 연평도 도발 열흘 뒤에 취임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전임 장관의 말을 뒤집고 전투기로 타격했어야 했다. 이는 국가주권의 핵심인 자위권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은 종료했지만 군 지휘부와 언론에 의해 군의 사기는 말이 아니었고 군이 더 추락하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문제가 된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민간인이 희생됐는데 군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자위권적 대응과 응징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군은 유엔사 교전 규칙과 정전 협정을 금과 억조로 읽었습니다. 북한군이 도발해도 비례성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탄을 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장사정포로 공격할 경우 우리 군은 얄고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게 비례성입니다. 전투기나 함정으로 북한군을 타격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조치로 유엔 군사령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 없는 규칙에 의한 강박감으로 꽉 차 있는 게 우리 군수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연평도 포격전은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김관진 장관은 달랐습니다. 유엔사 교전 규칙은 우발적 충돌 때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고의로 도발하면 자위권을 발동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게 위협의 근원까지 제거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인 것입니다. 대응 원칙도 현장 지휘관 책임 아래 먼저 조치하고 보고는 나중에 하라고 했습니다. 윗선에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 김 장관은 응징작전으로 12월 20일 연평도 서남방 해상으로 7사격 훈련을 계획입니다. 연평도 포격 때 해병대가 못다 쏜 마무리 사격이라는 차원에서입니다. 그러다 보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걱정이 더 앞섰습니다. 연평도 해병대가 사격 훈련을 하는 대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이남이지만 북한군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입니다. 큰 각오가 있어야 하는 작전이었고 일전을 불사해야 했으며 확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작전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앞두고 있는 등 정치적 부담이 컸지만 결국 승인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군의 사격 훈련 발표에 북한군은 즉각 우리 군이 그 대상으로 사격하면 재차 포격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북한군이 또다시 도발하면 전투기와 이지스함까지 동원해 자위권 차원에서 이번에는 도발 원점까지 응징하겠다는 초강경 발언을 합니다. 그럴 경우 북한 황해도와 우리 백령도 연평도 경기도 일원까지 확전될 수도 있었지만 김 장관은 붙어보자는 의미로 그런 우려를 일축시킵니다. 그러자 정작 당황한 쪽은 유엔 군사령관인 주한미 군사령관이었습니다. 한국의 강경 방침을 설명들은 월터 샤프 한미연합 사령관의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한국군의 브리핑은 강경했습니다. 이는 곧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미국 방부는 아시아 담당 차관복급에서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을 한국으로 급파하게 됩니다. 합참의장으로 바뀐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미국 측 인식 때문입니다. 멀린 올자는 12월 8일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김 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면담에서 한국 측의 분노를 이해하지만 비례성 원칙을 강조하고 강경 방침은 확전으로 갈 가능성을 제시하며 선회할 것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수많은 북한의 도발을 열거한 자료를 토대로 이제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 군인과 민간인까지 사망했는데도 이번에도 말로만 항의한다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악순환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군은 참지 않겠다는 것을 과시하고 무력 시위를 통한 사격 훈련으로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미국을 설득합니다. 다음 날 김 장관을 다시 만난 멀린 의장은 미 국방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듯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입장을 10분 이해하며 김 장관에 동의해 한국군을 측면에서 돕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측면에서 돕겠다고 한 약속은 20일 작전에서 미 8군은 비상경기에 투입되지 않고 긴급 명령화할 준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 멀린 의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은 주권국이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대응 수단은 한국의 권리에 속하고 또 갖고 있다. 한국군의 어떤 행동에도 미국은 한국과 동맹관계를 들어 함께하겠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당시 미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게이츠는 훗날 회고록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은 전투기와 얄코 등으로 보복 공격을 계획했다. 이는 작은 사격 훈련에서 확전 즉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미국은 이를 막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한국의 논리적인 강경 대응 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